어쩔 수 없이 가명을 사용하고 익명으로 하는 얘기라 많은 걸 밝힐 순 없지만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제 지인이 있거나 이 얘기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맘 같아선 정말 사는 곳, 이름, 가족관계, 학교까지 전부 다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 모르는 게 거의 없기도 하고 그 친구 역시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저희 두 사람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 더 이상은 얼굴을 볼 일도 없기 때문에 인권만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퍼뜨리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대체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사실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도 제게는 잘 와닿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당해보니 이렇게 억울하고 또 억울할 수가 없네요. 제게는 가족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한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만 정말 한때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사이였죠. 저는 미영이와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 초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대학도 같이 입학했습니다. 미영이는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일을 다니셔서 저희 집에서 항상 먹고 자고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도 미영이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밥을 먹을 때면 딸들 얼른 와서 밥 먹어. 오늘 엄마가 갈비 했으니까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알겠지? 이것들은 하여간 반찬에 고기가 없으면 손도 안 대요. 어쩜 둘 다 입맛이 그렇게 똑같은지 누가 보면 둘 다 내 뱃속에서 나온 줄 알겠어. 라면서 툴툴거리긴 하셨지만 저보다 미영이를 더 챙겨주시고 항상 물건을 사도 옷을 사도 미영이 걸 같이 사주곤 하셨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저희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영이 할머니께선 항상 저녁 때 일이 끝나면 저희 집에 오셔서 남은 나물이랑 채소 같은 걸 주셨는데 흙이 묻은 손으로 까만 봉지에 담아 저희 엄마에게 건네며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나 같은 늙은이랑 살면서 이런 고생을 하나 몰라. 항상 미안해. 라며 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죠. 미영이네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물이랑 채소 같은 걸 파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팔다가 남으시면 직접 농사를 지은 거라며 저희 집에 가져오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탁 치면서 할머니, 내가 은혜네 집에 오지 말랬잖아. 시간 되면 그냥 집으로 가. 나도 집에 갈 테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 쪽팔리게 하고 그래? 라면서 화를 내곤 했죠. 그땐 사춘기라 저도 엄마도 미영이를 말렸고 저희 엄마는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감사해요. 이 귀한 걸 전부 직접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까. 이 귀한 걸 그냥 받을 순 없죠. 제가 금방 가서 돈 갖고 나올게요. 라면서 손에 10,000원, 20,000원씩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고맙다며 저희에게 인사를 하셨고 미영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부끄럽다고 제게도 짜증을 내고 집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화를 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미영이가 저희 집에 신세만 졌던 건 아닙니다. 미영이는 학원도 안 다니고 따로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닌데 항상 반에서는 1등을 했었고 저는 집안이 좀 넉넉한 편이라 과외며 학원까지 다녔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게 미영아, 네가 은혜 공부 좀 가르쳐줘. 저번에 중간고사 네가 영어 가르쳐줬다며? 세상에, 나는 과외를 끊어서 너무 걱정했는데 너랑 공부하더니 그래도 점수가 좀 올랐더라. 웬만한 과외쌤보다 네가 낫다면서 은혜가 앞으로도 너랑 계속 공부하고 싶대. 그러니까 네가 은혜 공부 좀 알려줘. 라며 말하곤 하셨죠. 그니까 미영아, 그냥 나랑 하자. 너 할머니 일 도와주는 거 알바비 우리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과외도 안 하는데 엄마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미영이랑 용돈 조금 주면 안 돼? 라고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곤 했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때리며 그건 안 돼. 무슨 돈이야 돈은. 대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그걸로 과외비는 퉁쳐. 알겠지? 미영아, 그럼 해주는 거다. 라면서 미영이는
그때부터 저희 집에 붙어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영이 할머니도 저희 집에 미영이가 있을 때면 걱정이 없다며 농사도 그리고 나무를 파는 일도 더 바쁘게 다니실 수 있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미영이는 저희 엄마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집에서 합숙을 하며 지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거의 2, 3주씩 저희 집에서 아예 살았는데요. 그러니 미영이 식사랑 옷, 빨래까지 저희 엄마가 도맡아 해주셨죠. 엄마는 미영이가 옆에 있으면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니까 본인이 힘들어도 합숙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한창 미영이랑 붙어 다니던 중학교 시절엔 아빠가 외국에 나가 계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셨는데, 그때마다 저와 미영이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오셨고, 중학교 졸업식 때도 할머니가 오지 못하셔서 저희 엄마가 대신 미영이의 졸업을 축하해주며 꽃다발을 사주기도 하셨죠. 그렇게 같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미영이와 조금씩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실 대학도 미영이는 저보다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었는데, 입학 원서를 낼 때 난 너랑 같은 대학 가고 싶은데 너 괜찮지? 라면서 제게 의견을 묻더군요. 야, 그래도 나야 너랑 같이 가면 좋지만 그래도 대학은 중요하잖아. 네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아?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싸우게 되면 너 나 원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네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 싶은 과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넣는 거고,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마.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좀 미안하긴 했습니다. 저야 너무 좋지만 미영이는 저 때문에 하향으로 지원을 했고, 결국 둘 다 합격은 했지만 미영이는 1학년 때부터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하루는 미영이가 제게 고민 상담을 할 게 있다며 커피숍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나 아무래도 자퇴해야 할 것 같아. 얼마 전 친한 선배한테 고백했는데 차였어. 솔직히 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자퇴하고 다시 다른 학교 갈까 봐. 아니면 그냥 돈이나 벌까?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그 선배 좀 이상하다? 그 선배가 너한테 같이 카페 가고 놀이공원 가자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뭐야, 되게 너 좋아하는 척 해놓고는 이제 와서 고백을 안 받아준다고? 좀 이상하잖아. 라고 말했더니, 사실 그거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쪽팔려서. 선배는 나한테 먼저 뭐 하자고 한 적 없어. 항상 내가 먼저 하자고 했고, 선배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줄 알고 나왔는데 나만 있어서 좀 당황하기도 했대. 그러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때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 내가 넘볼 사람은 아니었나 봐. 그 사람 인기도 많고 성품도 좋거든. 옆에만이라도 두고 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나 봐. 라고 말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야, 그래도 자퇴는 하지 마. 그 사람 진짜 웃긴다. 애초부터 맘 없으면 그 자리에 너만 있을 때 그냥 집에 가야지. 재수 없어. 야, 됐어. 그런 놈 있고 오늘 술이나 마시자. 그리고 자퇴하지 말고. 그냥 나랑 쭉 다니고 졸업만 해. 알겠지? 어쩐지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어. 네가 한동안 연락도 안 되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은 게 다 그놈 때문이었구만. 됐어, 다 잊어버려. 오늘은 그냥 마시는 거야. 하면서 제가 미영이를 술집으로 끌고 갔죠. 그렇게 저희는 떡이 되게 술을 마셨고, 그날 저희 두 사람은 그날 했던 모든 말들을 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또 예전처럼 가깝게 지냈고, 저희는 23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과 동아리도 가입하고 과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대학에 오면서 이상하게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한 미영이는 그냥 늘상 자취방에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미영이한테 많이 신경을 못 써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2명이 오더니, 저희랑 합석하실래요? 저희도 둘인데 술값은 저희가 낼게요. 하면서 같이 놀자는 겁니다. 둘이 온 터라 심심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합석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더라고요. 심지어 미영이네 과 선배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거기 제 친구 아세요?
강미영이라고 있는데 라고 말을 했더니 한 남자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강미영? 걔랑 친구야? 잘 알지. 우리 과 후배인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너는 고향이 어디랬지? 춘천이랬나? 충주랬나? 하면서 다른 얘기로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 다시 대화 주제를 바꿨고 그 사람이 저희 고향 부근에서 군 생활을 했던 얘기 그리고 서울에 처음 와서 지하철을 잘못 타서 면접을 못 간 얘기 등등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놀고 나서 저희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저희 둘만 남았던 게 다른 남자와 제 친구는 둘이 이미 눈이 맞아서 다른 술집으로 따로 빠져나가서 저희 둘도 그냥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 사람이 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사람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다음 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분 정도 만나다가 저희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만났을까? 하루는 미영이에게 연락이 와서는 요즘 너무 서운해. 왜 이렇게 못 만나? 많이 바빠? 라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미안,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너한테 할 말도 있어. 라고 말을 했죠. 남자친구를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미영이도 보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한 뒤 저는 저녁 약속 자리에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서 달려오던 미영이가 저를 보고는 멈칫하더군요. 선배가 여기 어떻게? 라면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고백했던 그 선배가 바로 제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남자친구는 미영이를 보더니 미영아, 네가 은혜 제일 친한 친구야?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이가 없다. 세상 진짜 좁네.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셋은 어색한 식사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았고 미영이는 밥을 다 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 먼저 갈게. 둘이 데이트 잘하고 와.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영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미영아, 오해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팔을 잡았는데 저를 쳐다보더니 뭐가 오해야? 내가 좋아했던 남자랑 네가 사귄 거? 나 별 생각 안 해. 그냥 나는 인연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 정말 괜찮아. 그냥 그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거야. 쪽팔리기도 하고. 벌써 1년이 넘었잖아. 나 마음 정리 다 했어. 진짜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잡고 있던 제 팔을 놓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왠지 그렇게 보내면 다시는 미영이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너무 좋은 사람이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그 뒤로 미영이는 먼저 연락 와서 오늘은 선배 만나? 같이 밥이나 먹을까? 사실 나 그날 너무 놀래서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 각 잡고 뜯어 먹어야지. 그래도 참 다행이야. 내가 좋아했던 남자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연인이 됐다니. 그래, 차라리 엄한 년이 채가는 거보단 네가 낫지. 오늘 만나서 너네 러브 스토리도 좀 듣고 네가 왜 좋은지도 좀 물어봐야겠어. 라면서 먼저 약속을 잡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셋은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이도 남자친구가 많이 편해진 듯 했고 남자친구 역시 미영이가 오히려 괜찮다고 하니 자기는 상관없다면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셋이 사이가 좀 편해진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미영이한테 매정하게 굴었던 건 친한 과 선배가 미영이를 먼저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봐서 그런지 미영이에게 호감이 있었다고까지는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로 미영이를 밀어내고 고백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미영이도 덜 민망해하고 더욱 셋이서 편하게 함께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미영이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두 사람은 멀어졌고 연락을 하지 않게 됐죠. 그 사이 저는 남자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몇 번 헤어짐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보니 금방 화해하기도 했고 그 사람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뒷바라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하루는 미영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확인했는데 결혼을 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미영아, 무슨 일이야? 너 결혼하는 거야? 웬일이니 진짜 너무너무 축하한다. 기집애 네가 먼저 가는구나. 부럽다 부러워. 하면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씁쓸한 말투로 그렇게 됐어. 나 사실 임신했거든. 그래서 좀 허겁지겁 준비하게 됐어. 기분이 착잡하다. 이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남편은 가진 것도 없고 게다가 아직 시험 합격도 못 했는데 우리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길래 시험을 보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합격도 못했다기에 굳이 묻지 않았고 저는 친구의 편에 서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잘 살지. 아기가 생긴 것도 축복이야.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오빠랑 꼭 같이 갈게. 오빠도 놀라겠다. 너 결혼한다고 하면 진짜 좋아할 거야. 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2달 뒤쯤 친구 미영이의 결혼식에 오빠와 함께 참석했고 그곳에서 미영이 남편과 잠깐 인사를 했네요. 그리고 1년 뒤 저희 두 사람도 결혼을 했고 그땐 미영이가 아이를 안고 와서 저희 두 사람을 축하해 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까지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도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파혼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었고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구석에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나름 연애를 길게 했지만 결혼은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이 엮여 있어서 그런지 연애 때보다 시댁이나 가족 문제로 다툼도 잦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생활 습관이 달라 싸우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권태기인 것 같아 친구에게 상담을 했는데요. 그때 제게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생활의 로망 같은 거는 신혼 1, 2년이면 끝이고 그 후로는 서로의 연결고리인 아기 보는 맛에 동지애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솔깃했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먼저 결혼한 미영이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저도 아이가 갖고 싶어졌습니다. 오빠, 우리도 아이 좀 일찍 갖는 거 어때? 미영이 얘기 들어보니까 낳을 거면 빨리 낳아서 키우라던데. 라면서 팔짱을 꼈는데 제 팔을 풀으며 미영이가 그래? 웃긴다. 애가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가? 라며 비웃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싸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여보, 혹시 당신 아이 안 가질 생각은 아니지? 결혼 전에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평소에 애기들 지나가고 이러면 잘 웃고 그래서 난 당신이 당연히 애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나 요즘 좀 헷갈려. 라고 물었더니 애기? 애기 좋지. 낳아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라면서 은근슬쩍 대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돈 문제랑 시어머니 때문에 좀 다툼이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남편은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여기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남편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아예 시어머니와 제가 서로 안 보고 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에 남편 혼자서만 시댁에 내려가는데요. 하지만 웃긴 게 자기 입으로 시어머니 보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또 막상 제가 진짜 시댁에 진짜 발길을 끄느니 그걸 또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별거 아닌 거에도 툭툭 화를 내고 제게 무심해지고 꽤 오래 연애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결혼한 언니들 말 들으면 시댁 문제는 절대 굽히지 말라고 해서 저도 계속 무시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잠자리는커녕 가벼운 스킨십도 안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냉랭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여자의 촉이 제대로 서게 된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렁 누운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술이 떡이 된 모습을 보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방에서 띠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남편의 옷을 벗기면서 왠지 휴대폰이 보고 싶어졌고 저는 휴대폰 비밀번호 누르고 잠금을 열었습니다. 평소 저희 부부는 휴대폰을 오픈하는 사이였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진 않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 늦은 밤에 온 문자를 확인해 보니 숫자 0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은혜가 걱정하겠는데 나중엔 섞어 먹지 말고 소주만 달리자. 오늘 너무 재밌었어. 라는 문자였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저랑도 아는 공통 지인인 듯 했는데 저와 남편이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 겹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누군지는 짐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문자만 보고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숫자 0으로 저장된 여자와 나눈 대화를 하나씩 올려보기 시작했는데 둘이 나눈 대화를 보니 아주 연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침부터 카톡을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단둘이 외곽으로 드라이브도 가고 심지어 하루를 같이 보낸 정황도 문자에 남아있더군요. 저는 순간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신호가 울렸고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왜 전화했어? 술 먹으니까 나 보고 싶어서? 라면서 바로 애교를 부리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린 제가 분명 아는 목소리였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미영이 목소리 같았거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확인했는데 제가 외우고 있는 미영이의 번호가 맞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와의 바람이라니. 심지어 애까지 있는 유부녀와의 바람이라니. 진짜 이 모든 게 거짓말이길 바랬지만 현실은 제 30년지기 친구와 바람난 남편이었고 제 친구는 상간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전부 캡처해서 제게 전부 전송했고 그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 바로 남편한테 안 따졌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르는 여자랑 바람이 났으면 바로 이잡된 남편을 족치고 당장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난 대상이 제 30년지기 절친이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모르게 병적으로 남편 휴대폰에 집착하며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은 제가 눈치챘는지도 모르고 히히낙낙거리면서 미영이랑 하루 종일 문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 그날도 새벽에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남편 휴대폰을 훔쳐보는데 주말에 또 외곽으로 데이트를 가더라고요.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준다면서 혼자 한껏 신난 미영이의 말도 너무 웃겼고 남편은 아이는 데이트에 데리고 오지 말라며